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충격보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몰랐다는 사실에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겉으로 예의 바르면 믿을 만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그 어떤 말이나 표정에서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웃고 더 따뜻하게 굽니다. 그래서 더 속기 쉬운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겉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 속에서 스며나옵니다. 말보다 행동, 말투보다 반응, 크고 멋진 장면이 아니라 어색하고 불편한 순간에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용한 경고를 자주 무시합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오해했을까? 그렇게 내 감정을 스스로 눌러버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걸 못 봤을까? 이제는 사람을 잘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느낌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마음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작은 권한에 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역할 하나만 맡겨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순한 듯 하던 사람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내 말 듣고 해줘야지라며 슬며시 중심에 서려 합니다. 마치 자리를 맡은 순간부터 자기가 윗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가까운 동네 모임이든 가족 모임이든 손에 쥔 게 조금 생기면 바로 사람 위에 서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처음엔 추진력 있네, 책임감 있네 하고 좋게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대화를 해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기가 죽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의 태도 안에 우월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언가 맡으면 그것을 책임이 아니라 지위로 여깁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 나선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따라야 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점점 말수가 줄고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지고 자꾸 주눅이 들어버리죠. 사실 이런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위에 서야만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중심에 있어야 존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역할 하나에도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내 말 안 듣나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은 다릅니다. 무엇을 맡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한결같습니다. 자리를 맡으면 오히려 더 말을 아끼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합니다. 그냥 편하게 해요. 나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편하고 따뜻한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괜히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 위아래 따지는 말투, 그런 건
이제는 멀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권한에 사람이 달라진다면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게 흘러가는 관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약자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 앞에 있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겉으로 말은 아무리 곱게 하고 예의는 차리는 척해도 힘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어르신을 보면 허리 숙여 인사 잘하고 말도 곱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나 아파트 경비 아저씨 혹은 택배 기사님 앞에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퉁명스럽게 굽니다. 말투가 뚝뚝 끊기고 어쩔 땐 반말까지 섞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내가 민망하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솜씨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도가 같습니다. 높은 사람한테만 공손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굴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서열을 따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따뜻함도 진심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말투부터 바뀝니다. 소리를 높이고 무시하고 때론 거친 말도 서슴지 않죠. 자신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을 존중이 아닌 도구로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요할 땐 웃고 필요 없으면 돌아서고 그 사람에게는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이 늦었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배달이 늦었다고 투덜대며 문을 쾅 닫는 사람, 나이 어린 알바생한테 눈치 없이 훈계하는 사람.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인격이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시선 안 주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인사라도 건네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미소 한 번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작은 장면에서 나옵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위아래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약자에게만 센 척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질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를 보며 살고 옆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위를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보다 옆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말보다 어떤 행동보다 누구에게 따뜻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약한 사람 앞에서 웃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타인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신뢰의 징표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진짜 조심해야 돼 같은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옆 사람, 또 그 옆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곤 하죠. 문제는 그들이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은 그냥 이야기 소재 하나를 던졌을 뿐이라 여기며 가벼운 수다쯤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타인의 비밀은 수다가 아닌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타인의 고통이나 고민을 소문거리로 소비합니다.
무리 속에서 주목받기 위해 혹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비밀을 이용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왜곡된 사회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관계의 신뢰를 쌓는 대신 남의 이야기를 자산 삼아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방식이죠. 게다가 이들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야 같은 말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말보다 보호를 먼저 합니다.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경계가 희미한 특징도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삶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어디까지가 남의 선인지에 대한 감각이 약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뢰를 깎아먹는 습관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까봐 불안해지죠.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비밀도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오래 품고도 그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대화가 아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따뜻하고 공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열립니다. 너도 그런 일 있었구나. 나도 진짜 힘들었어라며 이야기를 이어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죠. 내 이야기는 뒷전이 되고 상대방의 말만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상대의 감정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공감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정 배출용 독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치지만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겁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느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감정 쓰레기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쏟아붓는 현상인데 듣는 사람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반복되는 일방적 감정 배출은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편함과 분노, 억울함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라는 말을 하면서도 또다시 반복하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죠. 상대의 이야기를 끊고 다시 자신의 감정 서사로 되돌아가며 대화를 독점합니다. 대화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만 서로의 감정을 배려할 때 비로소 따뜻한 교류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 배출형 독백을 반복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이야기는 배경이 되고 오히려 위로해 주려다 더 지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나중엔 그 사람과 마주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피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당신 역시 귀 기울여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나눌수록 가볍고 대화는 함께여야 따뜻합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혼자가 아닌 둘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얼마나 성숙하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고스란히 분노를 흘려보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화가 나면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죠. 그들은 단지 상황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부정하며 감정을 일반화합니다. 넌 항상 그래라는 말 속엔 그 사람을 하나로 단정 짓는 위험한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외부로 터뜨리기보단 말 없이 침묵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며 분위기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침묵은 무언의 압박이며 결국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방식의 분노는 감정 폭발이 아닌 감정 회피이며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 뒤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낸 뒤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사과도 이유 설명도 없이 상황을 넘깁니다. 그러면 당한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회수할 줄 아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일부 사람은 화를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내가 화내면 내가 움직이잖아 라는 식으로 화를 통제의 수단으로 씁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관계는 신뢰가 아닌 공포 위에서 유지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감정 회피자 혹은 감정 도구화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분노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을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그 감정은 공감이 아니라 상처로 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가 그 감정의 쓰레기통이 됩니다. 화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대화할 때 늘 조심하게 됩니다. 감정이 예고 없이 터지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괜찮은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품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조차 상대를 향한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스스로 감정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너머와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 덕분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작은 배려를 잊지 않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멀리해야 할까만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소중히 지켜야 할까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힘들 때 조용히 곁을 지켜준 사람, 기쁜 날 내 일처럼 웃어준 사람, 내 실수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 바로 그런 이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람을 잘 보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관계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이 받은 상처보다 따뜻함을 더 많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는 존재이고 동시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